레시포드 옵사이드 때문에 내가 얘한테 몇 번을 물어봤어. 야,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랬는데 내가 충격 먹은 건 네? 절반은 정신 같다고 얘기했대. 아 진짜요? 난 절반이나? 난 거기에 충격을 받은 거야. 절반이? 다 대다수가 오심이라고 생각했지. 그쵸. 야 이거는 이렇게 설명해줘도 팬들은 절대 납득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맞다고 똑같이 얘기해요. 프로 쪽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제 강사분들도 이거는 1급 변호사가 와도 이거는 팬들을 납득시킬 수 없다. 준이 형하고 판정 얘기하면 죽여주고. 아스날이 여태까지 받아온 보상성 판정이 나오나? 부상은 절대 안 나요. 아. 그거 하면 진짜 큰일 나요.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건데 다른 리그랑 비교해봤을 때 잉글랜드가 그런 경향이 좀 있지 않나요? 한 200배 있습니다. 아 무조건이다. 네. 너무 뭐랄까 좀 자성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게 좀 오심이 많은, 상대적으로 확실히 오심이 많거든. 진짜 많아. 그러면 좀 자성하고 본인들이 반성하고. 자 축구 뒷담화입니다. 네. 그 뉴페이스가 있어요. 저도 급작스럽게 섭외가 돼가지고 네네네. 지금 아직 어색합니다. 지금 아예 이스타TV 처음 나오시는 거죠? 네네. 아니 그걸 왜 물어봐요? 본인이 이스타TV 수장 아닙니까? 자기적인 멘트인 거죠. 아, 예. 네, 방송하기 전에.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제가 뭐 바로 뭐 이렇게 얘기하기 그러니까. 아, 죄송합니다. 그럼 이런 거 네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스타TV 처음 나오시는 거죠? 네. 아니, 인스타 TV에도 사실 얼굴이 좀 필요하지. 그렇죠. 이제 여성 팬들도 좀, 그치? 네, 인식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사실 뭐 덕현이, 영주영 저 이러면 이제 무말랭이 이런 것만 있는데 그러니까. 메인 반찬이 좀 와야 되는 게 아닌가. 처음 뵀는데 좋네요. 잘생겼지. 네, 눈도 이렇게 부리부리해. 네. 눈이 진짜 크세요. 그러니까요. 두 분은 네. 그 서로 그러면 보신 적이 있는 건가요? 사무실에서 봤죠, 보고. 아, 그러면 이제 인사하고 좀 있다가 영좀 잘리신 거구나? 네. 그리고 새로 들어온 분이 세 분인가 있는데 다 저한테 인사를 했는데 네. 제가 그 이름하고 얼굴하고 매치를 못해서 그래서 이분인가 저분인가 그거를 잘 몰라요. 네. 그냥 맞아. 다 인사만 나눈 사이예요. 그 소개 좀 해주세요. 누구신지. 스포티비 이번에 신입 해설위원으로 이번 시즌부터 합류하게 된 신입 해설위원 이완우라고 합니다. 아, 이건우 해설위원. 아, 반갑습니다. 네. 얘 때문에 내가 잘렸네. 아, 그러네. 그렇다가. 원수네, 원수. 진짜 네. 무슨 얼굴 보고 잘랐나? 그래도 제 형이 킥오프쇼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 다음 차다가 전화해요. 지금 담당이에요. 아, 얘 때문에 잘린 거 맞네. 네. 그러면 잘리신 분이 밀어낸 사람한테 소주 한 잔 주시죠. 네. 너 못생겨서 잘린 것 같아. 잘생긴 사람을 넣으려고. 프리뷰쇼에다가. 내가 또 할 말은 없다. 땀나네요. 이게 원래 저 말 놓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네. 그래도 이제 축구 뒷담화 컨텐츠의 특성상 그냥 바로 편하게 저는 완우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습니다. 네. 몇 년생인가요? 저 93년생입니다. 아, 93년생? 해리케인 동갑이네? 그 해리케인이랑 아이유랑 동갑이네, 루카쿠랑. 네, 네. 루카쿠. 박중서. 그쵸. 좋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 근데 형이 나 중계가 있어서. 네, 중에 있어가지고 새벽에. 오늘 안주가 너무 좋은데. 그래서 나 지금 무알콜 맥주. 왜? 짜겠다고 개무시하고. 짠거 왜 이게? 아이, 나 참.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서 경기 전에 그 프리뷰쇼에 자주 나오잖아. 그쵸. 당구. 네. 그 전에가 영주였잖아. 저예요, 저. 그 전이 저예요. 네, 하고, 네, 영주도 많이 했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아마 처음에 다 했지. 바로 되고. 거기 그리고. 대표님이 그 맨날 그 얼굴이 나오는 거 아니야? 아유, 제손 좀 그만 나오게 얼굴 못생겼어.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사실 이제 좀 그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야, 저 좀 치워라. 사람들이 진짜로 알아. 아니, 프리뷰치는 내가 안 하겠다고 한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한마디도 안 했는데 되게 잘못하겠다. 아이, 참나. 약간 가시방석입니다. 이거 저희가 오늘 온 게 일산에 있는 백합 칼국수의 보쌈인데 저희 구독자분의 또 어머니께서 직접 하시는데요.
그래서 음식도 저희가 1부는 이거고 2부는 칼국수가 있습니다. 아. 드셔보시죠. 아니 내가 봤을 때 장현님 오늘 굉장히 아쉬우셨어. 이게 완전 술안주인데. 진짜 괜찮아. 저 제로 맥주도 요즘에 맛있어서. 네. 드세요 형님. 드시죠. 저는 이거 아무것도 안 싸서 고기가 맛있을 것 같아서 그냥 새우젓만. 쫀쫀해. 심판이라며. 네,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 지금 대한축구협회 2급 맞죠? 네네. 2급 심판. 1급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지? 네, 원래 올해 1급 승급을 했어야 되는데 어. 제가 체력 테스트 때 잠을 못 자고 뛰었다가 트랙 테스트를 떨어져서. 통과 못했어? 네. 야. 처음으로 떨어졌어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데 아. 힘들어요. 그래, 확실히. 아, 진짜 너가 힘들어요. 마이크 딘보다 체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요. 누구나요? D는 요즘에 좀 VOR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까지 계속 했잖아요. 그래도 딘보다는 좋지 않을까. 계속- 심판들 많거든요. 아니 그 심판들도 프로 심판들도 계속 중간에 점검하지. 계속 해요. 해야지. 근데 사실 하긴 해야지. 안 하면 해야지.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완우는 이제 저희 덕현이가 예전부터 또 심판 그게 있으니까. 그래 한번 오면 좋지. 요즘에 판정 논란 많잖아. 네. 아니 컨텐츠를 같이 한번 하면 좋겠다라고 그랬었는데 오늘 마침 또 지현이 형도 한번 그래. 연락해보면 어때? 그래가지고 그럼 기회가 이때다 싶어서 그래서 내가 보면은 유튜브에서 판정 얘기들 많이 하지만 많이 하죠. 근데 실제 심판이 좀 오늘 와서 좀 얘기를 해주는 게 사실 필요하잖아. 맞아요. 심판들이 보는 입장. 네. 우리는 팬이 보는 입장이잖아. 근데 일단 제가 뭐 하나 약간 미리 좀 여지를 두고 한다 하자면 제가 프로 심판 출신은 아니기 때문에 VR과 관련해서는 직접 아직 써본 적도 없고 근데 그래도 이제 VR 교육도 똑같이 받거든요. 그런 거랑 이제 동료의 프로 심판들도 동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듣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최대한 도움이 되고자 해보겠습니다. 그 해설위원 선배님들이잖아요. 다 덕현이도 그렇고 초반에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잘리지 않는 것? 첫 번째 방송할 때 중요한 거? 네. 그 있지. 뭐가 중요한가요? 귀여운 외모? 약주 한잔 하고 오셨어요. 형이 이제 무알콜이 알콜인 척 하는 거지. 네. 외모는 뭐 합격이잖아. 네, 그렇죠. 외모 합격이지. 적연이도 합격을 했니? 너? 옛날에 저 노력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덕현이 노력 많이 해야 돼. 그거 희대의 그 관통하는 멘트였다고. 그렇죠.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상처 받았어? 아니. 저는 뭐 그런 거는 이미 달관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생각하는 내 스타일 알잖아. 그거 농담이야. 알죠. 당연히 알고. 제가 생각하는 건 그 질겜러의 마인드를 가지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보다 높은 픽을 받았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막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 저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에 대해. 그런 건 저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되게 좋은. 제가 그래서 네. 평소에도 항상 말하고 다녔던 게 저는 스포티비에서 덕현 위원이 좀 롤모델이다. 그래서 그 자리를 가져오겠다. 그건 아닌데 이 사람 원래 이러거든요. 정리해야 돼요. 정리해야 돼요. 네네. 네. 그래서 약간 즐겁게 좀 하자 마인드라 덕현이 그런 거 좋지. 내 마음처럼 그게 쉽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아직은. 네. 형은 뭐 조언해 근데 주실 거 이거 있나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 그치, 포인트가 다르죠. 나는 차라리 좀 욕심을 내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것도 또, 예. 그러니까 욕심 없이 하다 보면은 흘러가게 되면은 내가 어느 순간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면 계속 확인하게 되잖아. 그래서 나는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나. 내가 근데 얼마 전에 네. 중계 끝나고 완우랑 제일 얘기 많이 한 게 너가 뭔지 알지? 레시포드 그거 그러니까. 말하시는 거 아닙니까? 맨더비. 레시포드 그 옵사이드 때문에 내가 얘한테 몇 번을 물어봤어. 야,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때 내가 충격 먹은 건 네. 심판들끼리 이제 얘기를 했나 봐. 네. 완우가 얘기했는데 한 절반은 정신 같다고 얘기했대. 아, 진짜요? 난 절반이나? 난 거기에 충격을 받은 거야. 절반이? 나 그분들을 좀 만나고 싶은 거지. 숫자 진짜 많은데? 왜 경심인가? 나의 여태까지 축구 진짜 수십 년을 네. 보면서 보셨으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판정이었는데 네. 그거를 절반 정도 심판이 정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 아. 이렇게 얘기하면 나 그 사람들 너무 의견이 만나고 궁금하니까. 싶더라고. 진짜 궁금하고.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네. 아마 아시겠지만 그때 경기 끝나고 나서도 몇 분 만에 바로 이제 거기서 정심이라고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저거 보자마자 저도 그거 오심이라 생각했거든요. 네. 다 대다수가 오심이라고 생각했지. 그쵸. 왜냐면은 그때 아칸지가 이제 움직임 보면은 약간 움직임을 살짝 멈춰요. 레시포드 때문에 그 라인 맞추려고. 거기서부터 이미 1차적으로 영향이 있었고. 그럼 관여가 된 거잖아요. 네. 그걸로 1차적인 영향이 있었고 이후에 레시포드가 이제 마지막엔 터치를 안 하고 그냥 브루노 페르난데스한테 넘겨줬지만 거기서 만약에 레시포드가 없었다면 아칸지가 약간 덮치는 식으로 슬라이딩 태클도 충분히 시도해서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맞아. 뭐 이런 것까지 레시포드 생각하면 위치, 움직임 이게 다 영향을 미쳤거든. 그리고 보면 레시포드 살짝 페인팅 비슷하게 동작도 쓱 그래. 해요. 보면은. 네. 맞아요. 아니, 내가 오심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런 들었는데. 상황이 내가 수십 년 중계하면서도 그죠. 많잖아. 정말 많이 나오죠? 그런 건 룰에서 업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액티브한 행동을 했을 때 네. 능동적 행위, 공을 향한 그렇죠. 능동적 행위를 하면 그거 무조건 업사이드거든. 관여, 간섭 뭐 이런 우리가 뭐 방해 이런 얘기들 하지만 이득 뭐 얘기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능동적 행위를 하면 공을 향해서 네. 그건 업사이드거든. 근데 스프린트를 했거든. 네. 그거는 뛰어들어간 거 아니야? 의도가 있었다는 거야. 뭐 의도를 따라서 어떤 액티브한 능동적인 공을 향한 행동을 한 거야. 이거는 내가 볼 때 내가 여태까지 옵사이드 상식으로는 이거는 무조건 옵사이드거든. 근데 그거를 다른 논리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다는 게 나는 참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어. 다른 논리로 해석하신 분들의 이유를 듣고 싶어. 네, 그게 궁금해요. 그것도 심지어 예를 들어 만약에 한 8대 2야. 그럼 뭐 그럴 수도 있나 보다. 관여나 이런 거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니까. 근데 절반이라고는 저는 좀 놀라운 수치인데. 그러니까 보통 그게 절반 갈리려면 우리끼리 얘기했을 때도 감론을박이 그렇지. 엄청 야, 치열하게 난 이거 아닌 것 나와요. 같은데 이래야 된단 말이야. 네. 근데 5대 5라는 수치는 조금 놀라운데요? 네, 그게 일단은 규칙 중에 직접적으로 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수비수가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줬더라면 그건 역시 방해나 관여에 포함된다라고 포함이 돼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해서 우리는 다 오프사이드라고 생각했던 건데 이제 부심 가이드라인에 이런 게 있어요. wait and see. 기다리고 지켜봐라. 그러니까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네. 관여를 안 할 수가 있으니까 네. 끝까지 지켜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심은 그때 바로 판정을 안 하고 일단 지켜봤는데 거기서 레시포드의 그 터치를 안 한 게 영향이 안 됐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이상한 건데. 저도 이거를 이제 신발끼리 얘기하면서 야 이거는 이렇게 설명해줘도 팬들은 절대 납득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맞다고 똑같이 얘기해요. 그쪽 심판 쪽 프로 쪽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제 강사분들도 이거는 1급 변호사가 와도 이거는 팬들을 납득시킬 수 없다.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법이라는 게 사실은 그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통적으로 커먼센스 하에서 작동된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런데 룰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심판만 알아볼 수 있는 룰이라는 거 아니야. 그것도 50%의 심판만. 절반은 아니라는 거고. 절반은 아니고 그 대다수의 팬들은 그걸 오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그건 내가 생각하기에는 오심이 맞지 않나. 근데 어쨌든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들어볼 만하니까. 되게 신선한. 그러게 난 절반이나 이거는 생각을 못 근데 했네.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지만은 플레이에 간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수는 아예 없는 존재로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온사이드가 되면서 골이 들어가는 경우들. 근데 그런 경우는 보통 그 선수들이 관여가 내가 되지 않았다는 걸 되게 강조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거나. 그 대표 예시가 메시. 그래, 그런 거 메시가 하잖아. 그걸 많이 해. 어. 바르셀로나 예전에 많이 했거든. 나는 이 플레이에 관여하지 않겠다. 그냥 안 했어 이렇게. 물론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 뭐 반니스텔로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스트라이커가 아니 메뉴의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으면서 관여하지 않겠다는 게 말이 되냐. 적어도 반니스텔로이가 저 위치에 있으면 수비수들은 신경을 쓴다. 안 쓸 수 없다. 그거 자체가 관여다. 그거 자체가 관여 아니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 그러니까 메시가 저 위치에 있으면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거야. 아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네?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메시인데. 안쪽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야? 하면서 계속 신경 쓴단 말이야. 근데 메시는 플레이할 때는 나는 플레이에 관여를 안 해요. 이거는 확실하게 의사표현. 맞아. 그러니까 그 상황이 이제 다른 선수가 온사이드면 그 선수가 골을 넣으면 골로 인정이 되는 그건데 이번은 내가 보기엔
그냥 레시포드는 관여를 했어. 그러니까 심판들의 최종 해석은 이거였어요. 거기서 만약에 아칸지가 레시포드를 의식하지 않고 그냥 본인의 수비 플레이를 했으면 충분히 그 플레이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결국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레시포드가 있든가 없든가. 레시포드가 비록 터치 안 하고 좀 빠지는 동작이 있긴 했고 약간 관여도 됐건 같은 것 같지만 그 레시포드를 그냥 무시하고 아칸지가 본인의 수비를 펼쳤으면 충분히 수비 플레이 할 수 있었다. 네, 이런 해석이 곁들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오심이 아니라 정심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아니, 나는 영향이 이게 있지 않을까? 더 그래서 오심 아니야? 근데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공이 없는 상황에서 공에 관여가 안 된 선수도 옵사이드 위치에 있을 때 네. 영향을 받는 룰, 그 룰이 생긴 이후에 예를 들어서 내가 중계를 여태까지는 3,000경기 정도 했어. 내가 근데 그거 외에 그냥 본 것까지 해서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한 2만 경기를 봤다. 근데 그런 장면은 여태까지 많이 나왔거든. 네, 수도 없이. 공이 없는 위치에서 일단 서 있지 않고 그냥 뛰었어. 뛰어도 그냥 옵사이드였고. 100이면 뺀 옵사이드. 공략 뛰어도 옵사이드고 그치. 액티브한 행동을 하면 옵사이드고 여태까지 그러면 내가 봤던 그 수많은 사례 비슷한 상황이지. 수많은 사례는 뭐가 되지?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해가 안 돼, 나도. 사실 저도 이 얘기 듣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런 거 아니 그런 거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해설위원도 그렇고 축구 팬들도 그렇고 심판에 대해서는 공공의 적이야.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좋아하진 않아. 그렇지만 심판의 판정에 대해서는 먼저 이해하려는 자세가 있어. 그것 때문에. 그러면 이게 정심이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온사이드로 골이 나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 아니냐 쪽으로 보시는 거죠? 그런 쪽으로 보면은 심판의 한 50% 정도는 이게 이런 식으로 봤기 때문에 이게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드는데 글쎄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 글쎄. 저도 솔직히 좀 얘기를 들어도 이해가 안 됐고 뭐 제가 말했듯이 제 이제 프로 심판 동료들도 어떤 네. 심판들은 이거 오심이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 반이니까. 네. 그러면 와는 너가 봤을 때요. 네. 다른 리그랑 비교해 봤을 때 잉글랜드가 그런 경향이 좀 있지 않나요? 한 200배 있습니다. 무조건 있다. 네. 사실 리그마다 잉글랜드가 유독 있습니다. 이상한 심판들이 라우스, 라리가 있고 아니면 뭐 세리아하면 우르사토 네. 유명한 주심들이 있잖아요. 근데 잉글랜드가 유독 공격을 좀 받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뭐 많이 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잉글랜드는 애초에 예전에도 VAR을 사용할 때 네. 이제 VAR 판독할 때 오프사이드 같은 그런 객관적인 판독이 가능한 거는 보통 그냥 VAR 측에서 끝내잖아요. 주심이 따로 온필드를 안 보고. 근데 옛날에 EPL이 그런 객관적인 판정을 해야 되는 거를 객관적이 아니고 주관적인 판정을 해야 되는 거. 주심이 온필드를 체크해야 하는 거를 그냥 VAR에 맡기고 그 판정으로 끝낸 적이 있어요. 맞아, 몇 번 있었어. 아니 되게 그게 아니라 많아. 그 시즌은 다 그랬어. 난 그래서 그때 VAR 처음 도입한 네. 시즌은 대다수가 다 그랬어. 그랬잖아요. 얘기했었던 게 심판의 그러니까 그 경기에 주심은 한 명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주심 둘이다. 아니, 그러니까 핸드볼 파울이 사실 제일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이거는 주심이 보고 가서 판단을 하는 게 맞는데 그들의 얘기, 그러니까 어시스턴트 아니야, 얼마 전에 어시스턴트. 웨스트햄전도 첼시 웨스트햄. 수채. 수채. 아니 보통 이렇게 짚고 있는 팔, 뭐 이런데 공이 와서 맞으면 그거는 인정. 의도성도 없고 네. 그거는 이제 핸드볼이 아니지. 이걸 공이 찍어놨는데 다이빙하면서 블로킹하면서 팔을 이렇게 여기 맞았어. 딛기 전이야, 딱. 그건 핸드볼이지. 공의 진로도 보잖아. 맞아요. 그지? 공의 진로도 중요하거든. 공의 진로가 어디로 가는지. 그죠. 그거는 손으로 블로킹을 한 거거든. 그거는 핸드볼이거든. 근데 그거가 핸드볼 아니라 그러더라. 거기서 경기 중에.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럴만해. 방금도 첼시 경기야. 그럴만해. 아니 많아. 아니, 은근히 많아. 그러면 그래 그렇게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치자. 근데 확인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심지어 그 시스템을 그 도입을 온필드 해놨으면 리뷰를 해야 될거 아니야. 네가 가서 보라고. 근데 봤는데도 그래? 그럼 그건 난 어쩔 수 없다 생각하는데 아예 가서 보는 행위조차 안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나는 그 잉글랜드 심판의 생각 중에서 약간 희한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VAR이 도입됐어도 이 경기의 주심은 한 명이야. 결국은 주심이 책임을 지고 선택을 하고 그쵸. 결정을 내리는 거야. 그럼 주심이 온필드 리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요. 근데 네가 주심이 2명이라고 했잖아. 그럼 주심이 2명일 경우에는 약간 그런 것 같아. 책임 전가를 서로에게 하는 듯한 느낌도 들어. 그러니까 뭐냐면 수동적으로 바뀌었어, 주심들이. 맞아. VAR이
정말로 정확한 판정을 통해서 제대로 경기 운영을 하겠다고 도입된 시스템인데 심판들 입장에서는 VAR에 의존할 뿐더러 책임도 같이 분배하고자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이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 예전에 VR 처음 나왔을 때 내가 VR 제도가 그래서 원투펀치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가장 우려되는 게 나는 VAR실의 권한이 너무 커지는 거다. 예를 들면 박스 안에서 선수들 뭐 잡고 땡기는 거 막. 땡기는 행위, 치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하여튼 접촉을 일어나는 행위로 방해를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그게 주관적인 거거든. 그쵸. 사실 잡으려고 하면 다 반칙이야. 맞아요. 잡으려고 하면 반칙이지만 그걸 몸싸움으로 간주를 하면 그냥 몸싸움이 되는 거고 반칙으로 간주하면 반칙이 되는 거야. 근데 진짜 그거는 주관적이죠. VR실에서 괜히 마음에 안 들어 주관적으로 이 팀이. 그러면 근데 박스 안에서 코너킥 상황이야. 그럼 이렇게 유심히 보겠지? 네. 유심히 보다가 뭐 조금 잡고 이렇게 딱 흔히 그러면 여기다 콜을 해.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주심이 보고 온필드 리뷰를 하면 반칙을 볼 수밖에 없거든. 뭐 예를 들은 거야. 그러니까 느린 장면으로 보면은 더욱더 의도가 있어 보이지. 맞아. 느린 장면 보면 의도 있는 것 같아. 그 예를 든 건데 그런 식으로 가면은 VR실에서 먼저 콜을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VR실이 너무 권한이 커지면 그러면 비리가 생긴다는 얘기. 그럼 이제 물론 그거를 막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만 근데 내가 청하고 싶은 얘기는 이 비리 얘기가 아니라 자 선수들이 경기를 뛰면서 한 30분 정도는 내가 알고 있는 주심이라 할지라도 주심의 판정의 선을 파악을 해.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정도까지는 되는구나. 이렇게 때리면 옐로가 나오는구나. 왜냐면 관대한 성향의 주심이 있고 그러니까 관대한 걸 명확하게, 알아도 네. 이 정도 선까지 되나 저 정도 때리면 선까지. 무조건 레드지 무슨. 그러니까 에이 예죠. 예지로. 참. 그럼 이브제풀. 참 답답하네. 그래가지고 예시로 따지면 이렇게 얘기해서 반칙의 정도를 파악을 하는데 파악해야죠. 박스 안쪽에서 반칙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들어서 VR 주심은 더욱더 깐깐한 주심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기본 주심은 관대한데 VR 주심은 엄청 깐깐해. 그러면은 야 이거 PK인데 PK 같은데 한번 보죠. 그런데 온피드 리뷰를 또 안 해. 그렇지. 그러면은 선수는 자신이 생각하는 그 선. 경기에 선이 있을 거냐. 네. 근데 이 선이 두세 가지가 되면서 안 되지. 무너져 혼선이 버리는 생기잖아, 거야. 그게 그러면. 그거죠. 일관성이 없다. 그지? 네. 이제 저희가 중계할 때 심판 주심 성향 얘기하잖아요. 네. 주심은 관대한 성향이다, 뭐 단호하다. 근데 여기서 주심 성향뿐만 아니라 VAR 심판 성향도 되게 중요해요. 이제는 그렇게 된 것 같아. VAR 심판이 예를 들어 지금 웨스트햄 첼시 그 핸드볼 만약에 그 VAR 심판이 닐 수아베 걔가 엄청 관대한 성향이더라고요. 거기서 만약에 단호한 성향이었으면은 그거 따지고 들어갔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관대한 성향이니까 그냥 서포트를 해주고자 그대로 간 것 같은데 그 핸드볼 장면이 일단 규칙상으로는 자신의 신체를 지탱하기 위해서 손이나 팔을 지면에 닿는 행위는 핸드볼이 아니다라고 돼 있긴 해요.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있는 문구가 단 가로나 세로로 길게 뻗을 경우 이거는 핸드볼로 고려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부자연스러운 네. 실루엣으로 강조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위반과 볼 사이의 거리도 핸드볼 고려사항이 있어요. 거리. 근데 수책 그 막은 거랑 갤러거 슈팅 거리가 그래도 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핸드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막을 때 살짝 오른쪽으로 늑대리야. 이걸 하겠어. 네. 팔을 이렇게 끄덕. 맞아. 때문에 이거는 VAR 심판이 약간 좀 단호한 성향이었으면은 걸고 넘어갔을 수 있어요. 근데 닐수아벨 걔가 1718 시즌이 마지막 주심 시즌이었는데 파울 제일 안 불었더라고요. 제일 관대한 성향이에요. 엄청 관대한 성향인데 그냥 넘어간 거예요. 약간 서포트를 한 것 같아요. 제 느낌상에. 예전에 수아블이 대리퇴장도 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리너처럼. 맨체스터 시티랑 그때 고도리. 그래. 네, 그 경기에서. 컵 대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크레이그 도슨이 반칙했는데 다른 선수를 퇴장시켰어. 시켰어. 옛날에 이제 대리퇴장 입닥쳐 월콧. 안드레 마리노 그게 유명한 건데. 주작이긴 하죠. 예. 물론 잘 보는 심판 날도 있고 못 보는 날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난 너무 오랫동안 프리미어 중계하면서 심판들이 진짜 제일 수준 떨어지는 거야. 정말. 그 성향 얘기 안 해놔. 그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어. 예. 근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현대 축구가 빨라지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전술 자체도 뭐 전환 속도라든가 트랜지션. 속도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지만 지금 선수들의 전성기도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계속 빨리빨리 전환되는 그런 상황이야. 그 상황에서 그 VAR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도입도 또 되고 있다고. 근데 과연 심판진은 그 속도를 맞춰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는 현대 축구를 바라보는 시선이 여기면 약간 시선적으로 올드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닌가? 주심과 관련해서, 주심. 심판 관련해서.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심 나이 보면은 거의 내 또래도 많거든. 맞아요. 지현이 형 또래도 있고 네. 어떻게 뛰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내 또래는 이미 은퇴했지. 그러니까 그 나이대가,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서 지금 심판들은 약간 권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변화를 주지를 않으려는 성향이 좀 강한 것 같더라고. 그러면은 현대 축구의 이 흐름에 맞게 과연 이 축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로이킨이 까고 있던 그 시절만 그냥 그대로 그 옛날.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어. 근데 그런 권위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뭐 저는 활동 심판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심판 자격증 딸 때 받았었던 교육 중에 그거 강조 되게 많이 했어요. 심판 권위. 그러니까 뭔가 내가 판정을 했을 때 선수에게 이게 콜이 들어와도 이 약간 일관성 있게 그런 거를 좀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나는 그거는 맞는 얘기라고 봐. 나도 맞는 얘기라고 선수한테 생각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잖아. 네, 그렇죠. 내가 예전에 K리그 해설했을 때 그거는 그렇게 해야지. 박스 근처에서 수원과 경남 경기일 거야. 박스 근처에서 넘어졌는데 이게 박스 아닌지 바뀐지 애매한 거야. 애매한 그 라인에서 그 주심이 애매하니까 부심에게 달려갔어. 그 각도로 봐서는 부심이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심이 물어본 거야, 부심한테. 어느 위치냐. 그러니까 정말 카메라가 그걸 잡고 있는데 부심이 못 봤어. 이렇게 얘기한 게 이 모양이. 그런데 갑자기 PK를 불어버렸어. 아니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게 해요? 못 본 건 못 본 거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주심은 결정을 내려야 돼. 내려야지. 내리긴 내려야죠. 근데 여기서 PK를 불어버렸어. 그때 경남 감독이 조광래 감독.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하여튼 그랬던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권위. 그러니까 뭐냐면 주심은 이 경기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결정을 지어야 되는 그런 그치. 사람들이 계속 그건 맞아. 있거든요. 근데 A라고 했다가 막 뭐라고 해서 B라고 얘기하면 그 순간 이 주심이 내리는 판정에 대해서 신뢰성이 모두 다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권위는 당연히 강조돼야 그거는 되고 맞아. 지켜져야 되는 건 맞죠. 근데 방금 같은 상황에서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부심이랑 이제 얘기를 하는데 부심이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어떻게든 판정을 해야 돼요. 판단해야 되는데. 근데 내 생각에는 페널티킥이 한 60% 페널티킥이고 40% 아닌 것 같아. 어쩔 수 없어요. 일단 6으로 간다. 판정 무조건 해야 되니까 6으로 가야죠. 그러면서 PK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감안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막 지금 심판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항상 제가 전제를 하는 게 심판은 잘해야 본전이기 때문에 어려운 역할인 거 진짜 인정한다. 맞아. 너무 어렵다. 심판은 실수하는 순간 경기 전체 판도가 바뀌고 그게 예를 들어 이번에 아스날 브랜트포드 전에 그거 지금 다 오심이라고 얘기 나오고 진짜 영국에서 이 정도로 주심에 대한 강력한 공격이 들어가는 걸 나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왜냐면 선을 안 그은 거니까 멍청한 짓을 한 거니까. 그거는. 근데 뭐 이거는 잘못한 거라고 치더라도 아까 원래 하던 얘기로 돌아왔을 때 아무리 잘해봐야 본전인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어려운 일이라고는 생각해. 왜냐면 그 칭찬은 없어. 뭐지 교육 마지막에 약간 참관식으로 가거든요. 어디 가서 이렇게 보고 경기? 네. 아, 그래? 그리고 이제 우리도 직접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저 때 이제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초등리그인가 그런 경기에 이제 갔는데 학부모님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주심이 사람인지라 네. 뭐 판정 하나 나오면 이쪽 학부모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게 왜 파울이냐 막 이렇게 막 하면 이게 내가 막 위축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런 거 있어. 이게 참 인간적인 스포츠야. 축구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인간적이죠. 그치? 야, 한번 생각해봐라. 유럽 최고의 대회인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dum프리스가 핸드볼을 했는데 PK를 안 줘. 아 바르셀로나 인터밀 아니야? 난 형이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지? 근데 그 경기 얘기하려. 그치? 그거 dum프리스가 핸드볼을 했다니까. 인터를 이겼잖아. 그냥 나 웬만해서 그래도 여기 준이 형이 없으니까 내 얘기를 합니다. 준이 형하고 판정 얘기하면 준이 형이 뭐 아스날이 여태까지 받아온 사실 심판이 생각을 잘못 가지면 그 경기 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시즌 전체가 바뀌는데 이걸 산업적으로 보면 시즌이 바뀌면 돈이 오고 가는 게 달라지잖아요. 아니 근데 난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 어쨌든 이제 막 대학리그도 주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판정을 했어. 근데 이게 뛰다가 생각해보니까 아 씨발 그거 오심이네?
이렇게 생각이 딱 드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그 뒤로 약간 말리는 그건 것도 있을 것 멘붕 오지 않아? 같아서. 그러면 경기 눈에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진짜 좀 말리긴 말려요. 대박이지. 멘붕 오는 심판들이 간혹 그래서 있더라고. 약간 있어. 보상성 판정이 나오나? 보상은 절대 안 나요. 그거 하면 진짜 큰일 나요.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건데. 심리적으로 사람이다 보니까 심판도 내가 보면 경기 이렇게 보면 가끔 보면 오심 나오지. 네. 이거 보면 오심이야. 근데 얘 표정이 이제 좀 있다가 아 씨발. 하프타임 끝나고 이제 전반에 오심이었던 거지. 하프타임 끝나고 나오는데 표정이 아이씨 자기가 안 거야. 좋겠다. 후반 시작하고 나서 좀 있다가 또 오심을 해. 이거는 내가 보니까 얘가 못 본 거야. 그러니까 멘붕이 네. 온 상황에서 그렇지. 자꾸 신경 쓰이니까 이제 그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멘탈 나가지. 심판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심이 또 나오는 거지. 아니 근데 그런 적 충분히 있을 법한데. 있을 법하지. 있을 법하죠. 많죠. 근데 거기서 한 번이면 괜찮아요. 근데 두 번, 세 번 나오면은 이미 멘탈이 무너진 그래, 거예요. 멘탈이 다 말려버린 거야. 그렇기 멘탈 때문에 붕괴. 그게 두 번, 세 번 이상 나온 거는 이미 멘탈이 다 내려간 거기 때문에 주변 부심이나 대기심 동료들의 케어도 중요하고 선수들도 좀 선수들도 심지어 선수들도 알아요. 그러면 선수들도 알아가지고 아 주심 말렸으니까 오히려 선수가 아 괜찮아 알았어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그래도 좀 신사적이네. 이제 그거 이용할 수도 있잖아. 야, 저 너무 새끼, 심한 거 야, 저 새끼 선수가 말렸다 알아요. 지금. 야 그런 거 아니야? 주심이 완전히 멘탈 붕괴되고 말리면 VOR에서 네. 괜찮아. 이걸로. 그때 예전에 그 코로나 때 관중 없을 때? 없을 때 주심 얘기, 선수 얘기 되게 많이 들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K리그에서 한 경기가 뭔가 전파에 오류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PK 주는 장면이었는지 주심의 이야기가 방송에 다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되게 다정하게 얘기하는 거야. 누구야 알지? 이거 아니야? 이거 하면 안 돼? 그 얘기 보고서 아 그래 우리가 사실 오늘 주심을 욕하고자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옹호하고자 얘기한 것도 아닌데 잉글랜드 주심은 형님 얘기처럼 솔직히 너무 어이없는 일들이 많아서 우리가 좀 얘기하다 보면 도대체 왜 잉글랜드만 이럴까라는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이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하는 것도 맞고 그럼. 그리고 그 중에 정상적인 주심도 많고 근데 진짜 잉글랜드가 많긴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인정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좀 많이 봐서 그런 근데 걸 수도 그래 그런 걸 있어요. 수도 있고 너무 뭐랄까 좀 자성하는 게 없는 것 같아. 나는 그게 좀 오심이 많은 상대적으로 확실히 오심이 많거든. 진짜 많아. 그러면 좀 자성하고 본인들이 반성하고 좀 뭐한가 우리 좀 잘해보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권위 정심이야 네. 그런 게 너무 강한 거야. 맞아요. 보면 그런 거는 진짜 뭐 자존심이 강한 건 알겠지만 자기네들끼리도 징계는 있잖아. 있는데 내려가고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네, 요즘에 K리그도 있고 다 요즘에 있어요. 조금씩 바뀌었거든. 한두 명이 이렇게 좀 새로운 얼굴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최근에 문제됐던 로버트 존스, 마이크 존스였나? 로버트 존스. 로버트 존스. 근데 걔는 그렇게 많이 보던 얼굴이 아닌데 요즘에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또 심판들이 이렇게 이해관계들도 있잖아. 뛰는 선수도 프로 리그에 네. 선수 출신들이 또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들. 사실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쌤, 저기에는 레프리 쌤. 자기 네, 맞아요. 쌤도 있고 또 선후배도 있고 막 얘기들이 막 섞여 있지. 근데 사람이 진짜 그 예전에 K리그 심판 나 아는 동생 한 살 동생이 있었어. K리그 심판. 걔도 그 얘기 하더라고. 벤치에서 확 들고 일어나면 와 하잖아요. 영향을 안 받을래 안 그게- 받을 수가 없대. 그거 맞아.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 그것도 근데 이제 맞아. 성향에 따라서 그거를 무시하는 성향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떻게 하다가 이쪽 축구팀을 맡게 됐어. 근데 너가 심판이야, 주심. 근데 서로 알잖아, 우리. 근데 내가 보다가 보니까 막 오심이 아주 빡 돌았대. 야, 왕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이야! 새끼 엄마! 어. 이러면은 알아. 너 새끼야 너 앞으로 나 안 볼 거야? 막 이래 막 진짜. 진짜 딱 이래요. 진짜. 친해도 경기 땐 진짜 이래요. 그러니까 막 이러면은 아무리 그때 레드 카드를 꺼내야고. 네, 꺼내야 그렇지. 되고. 그래서 절교 뭐 이러면서. 근데 또 성향이 안 그러면 영향을 받거든. 그렇잖아. 네, 영향 확실히 있어요. 사람 그 성격에 따른 것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약간 힘들어. 이런 심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써도 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심판은 싸가지가 없어야 된다. 아 근데 맞는 말이라고 맞는 얘기야. 진짜 맞는 맞는 말인 것 얘기야. 같아. 그래야지 뭐 누가 뭐 항의를 하든 뭘 그치. 하든 자기 주관대로 할 수 있다. 그치, 뭐 그치. 이런 게 있어서. 그 심판은 어차피 욕을 들어. 그거 욕먹는 직업이야. 어쩔 수가 없어. 팬들도 싫어해, 감독도 싫어해, 다 싫어해, 선수도 싫어해, 다 심판은 싫어해. 근데 심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있어야 되니까. 아 근데 그러면 이거 완전 이게 나온 거니까 물어보고 싶은 게 AI로 대체될 가능성. AI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거 불가다. 네, 왜냐면 갑자기 막 선수 막 싸움 나면은 갑자기 돌발상 나거나 아니면 선수가 진짜 머리 쪽 엄청 큰 부상이 됐었는데 그건 사람이 판단해야 되는 그거 거니까. 사람이 판단해야 되는데 로봇이 그걸 재빠르게 할 수 있을지 아. 본인은 밥줄이 달렸기 때문에 그걸 그건 아닌데 이거 완전 다른 질문인데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VR이 비디오 판독 시스템이 다른 스포츠는 이미 있었어. 야구 챌린지라거나 그렇지. 배구는 배구도 특히나 있고. 네트니까. 있었지. 근데 야구 같은 경우에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원에서 한 번은 챌린지 신청할 수 있잖아. 이거 봐라. 그렇지. 근데 배구도 그럴걸요? 나는 항상 축구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 나쁜가? 그러니까 이게 맞다 그르다 뭐 틀리다 이런 걸 떠나서 해볼 법하지 않나? 만약 예를 들어 벤치에서 이거 다시 봐. 이거 우리 무조건이야. 그러면 이 시스템 같은 게 도입될 가능성을 심판들은 어떻게 보는가? 왜냐면 그게 오히려 심판들 부담을 덜어줄 수도 있을 것 괜찮은 것 같아서. 같은데 한 경기에 하나 정도 나올 수 하나. 있지. 저도 이 생각을 똑같이 한 적이 있어요. 이거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지금 VR 뭐 아스날 같은 경우 그거 명백한 그건데 안 했잖아요. 그치, 그니까요. 이런 거 있을 때 사과만 하면 뭐하냐고. 그렇지. 이런 거 있을 때 얘네가 안 하면 우리가 신청할게 딱 해가지고 하면 다시 봐봐. 설명해주고 이건데 앞에 이것 방해받고 이것 때문에 이 뒤에 거를 생각 못 하고 있는데 뒤에 걸 봐야지. 네. 그리고 설명해 준 다음에 그러니까요. 챌린지 시청하면 네. 아 그래 맞아 뒤에서 그럼 오케이. 그지? 예, 근데 뭐 예를 들어 아니야 그래도 이게 맞아. 그럼 넘어가는 거고. 그러면 뭐 어쩔 수 없고. 그건 이제 심판한테 넘어가는 본인이 거니까. 신청한 거니까. 근데 저도 그게 없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심판 쪽에서 봤을 때는 심판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건 맞아. 거야. 딱 지금 이 생각하고 그래, 있었어요. 이렇게 생각할 거야. 특히 잉글랜드? 내가 봤을 때는 쉽지 않아. 네. 약간 잉글랜드는 2000년대 초반에 아까 형이 얘기했었던 뭐 로이킨 막 까고 이랬을 때 기사들이나 아니면 예전 뭐 영연방 선수들의 약간 예전 선수들 인터뷰 같은 걸 보면 느낌이 원래 축구는 거친 스포츠야. 남자들의 스포츠야. 이 인식이 있어서 거칠게 몰아붙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약간 관대한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다른 리그보다도 더. 잉글랜드가 약간 그런 문화가 있어. 네. 보수적이면서 원래 이게 우리 거는 원래 이런 거야. 원래 그래서 그런 거야. 이쁘게 차는 거 그거 니네가 이상한 거야. 그 마인드를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좀 그 부작용들이 나오는 케이스라거나 그러다 보니까 잉글랜드 주심들이 주로 우리가 하는 얘기가 관대하다. 그러다 보면 부상이 잦다, 경기 통제 안 된다. 근데 나중에 그러다 보면 경기 개판되니까 결국 나중에 카드 다 꺼내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보면 중요한 순간에 예를 들어 예전에 뭐 반다이크 부상 크게 당했을 때 그 피퍼들은 거. 근데 뭐 그런 거 시즌 아웃 되고 이런 경우들이 주심이 통제 못하니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근데 처음에 VR 도입할 때도 영국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되게 보수적인 관점인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했지. 원래 축구가 이 안에서 인간사가 뭐 펼쳐지는 거다. 축구라는 게 딱 잘라서 어떻게 탁탁 기계도 자르냐. 나올 수 없고 오심도 나올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논쟁도 되고 싸우고 또 그것 때문에 언론에서 또 그런 또 감론을박 기사들도 있고. 나오면서 팬들 간에 라이벌 의식도 생기고 서로 간의 그런 과정이 그 안에서 완벽한 이 스포츠가 아니고 인간사에서 일어날 수 그치. 있는 그런 거지. 네. 축구가 그런 거다. 이게 축구야. 그런 사람 그 VR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런 논리였어.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한 경기에 달려있는 금전적인 손해가 너무 크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VR 했잖아요. 했는데 50이 나온 거야. 그러면 이게 아니 이게 VR을 문제야. 왜 하냐? 아니 보완을 하겠다고 만든 건데 50이 나오면 어떡해? 그럼 뭐 VR을 만들 수 없잖아요. 리메이스 새끼가 아스날 승점 2점을 날렸어. 리메이싱이었어. VR. 네. 나는 월드컵 때랑 이번에 비교를 하면 프리미어리그는 난 그래 예를 들어서 이번 그 선 하나 좀 얇게 그는 거 차이로 캐드지라는 것처럼. 차이로 그걸 갖다가 뭐 욕이니 뭐 네. 맨날 싸우고 그것 때문에 올 시즌부터는 굵게 긁기로 바꿨거든. 맞아. 대충 굵게 거. 근데 문제는 공이 발에서 떠나는 시점. 그거 진짜 중요하죠. 그 그게 프레임.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잖아. 맞아. 그 타이밍을 요 앞프레임으로 한 프레임을 앞으로 잡느냐 한 뒤로 프레임 가느냐. 뒤로 잡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져. 서로 이스체인징 되는 게 맞아요. 발끝이 이만큼 더 나가느냐 이렇게 들어가느냐 차이거든.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기준이 확실치가 않아 내가 보기엔.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월드컵 같은 경우는 프레임 수도 화질도 보면은 그 발에서 딱 떠나는 그쵸. 때 화질이 조금 더 선명했던 것 같고 그거는 내상 보면 프레임 수가 더 많았던 거지 월드컵 때 프레임 수가 더 많으니까 더 세밀하게 딱 떠나는 시점을 잡고 그 다음에 SAUT. 반자동 오프사이드 반자동 시스템. 오프사이드를 하니까 그 완전 부분에 대해서 호평이었죠. 하지. 근데 이거는
가끔 보면 발에서 공이 떠난 시점이 이게 애매해. 붙었던 시점인지 이만큼 나간 시점인지도 애매하게끔 해놓고 딱 붙어있는 시점을 잡아놨는데 알고 보니까 조금 더 잡아도 되고 공이 더 안 나간 거지. 한두 프레임 가도 공이 아직 안 떨어진 거지. 그 시점에서 잡은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난 그 공을에서 발을 떠나는 시점,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죠. 그 스타트 시점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게 아, 팬들한테 맞아. 보여줘야 된다. 네. 확실하게 하려면. 그 저는 이게 약간 마인드셋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종류의 잉글랜드, 야 우리가 원류인데 새롭게 만드는 거를 우리가 먼저 해야 돼? 이게 우리가 원조인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요 얘기를 내가 아까 전에 하려다가 말았었는데 사실은 잉글랜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비판을 하고 있지만 잉글랜드 축구 팬들이 잉글랜드 내에 네. 그걸 용납하는 분위기가 쭉 되어 왔기 때문에 그 맞아. 이거 나 있을 수 있다고 봐. 독일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그치. 맞아. 최근에 제가 그리스 축구를 하니까 그리스 축구 예를 들어볼게요. 아, 네네네. 거의 그리스 축구 예를 들은 사람이 없어요. 없지. 네. 벨기에, 그리스 다 가능하단 말이야. 네. 이승우 없는 신드트라이던 경기를 하신 분이에요. 네. 제가 한 경기 들어봤거든요. 네, 죽음이죠? 징계입니다. 그거. 와 너무 힘들어요. 그 그리스 축구 같은 경우에는 더비가 있잖아요. 파나시나이코스, 올림피아코스 또는 올림피아코스, AK 아테네 그리고 뭐 올림피아코스, 파옥 지역마다 더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더비는 다 외국인 주심이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예전에 자국 주심을 썼다가 난리가 났었던 거예요. 네, 그리스는 아직도 경기 시작할 때 홍련 피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장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국 주심이에요. 그러면 한 시즌에 외국 주심이 적어도 10경기 이상이 나와요. 그렇구나. K리그에 독일 주심 왔었던 것처럼. 네. 근데 너무 재미난 게 최근에 파옥하고 올림피아코스 경기 주심이 어디야? 슬로바키아인가? 그 주심이 선정이 됐는데 그 주심이 하필이면 올림피아코스가 그 유럽 대항전에서 경기를 치렀을 때 주심이에요. 근데 그때 졌어. 그때 올림피아코스는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지 않았어. 그래서 강력하게 항의한 거예요. 주심을 바꿔달라. 그런데 이 그리스 협회 쪽에서는 2, 3일 내로 다른 외국인 주심을 구하기는 어렵다. 어렵죠. 그러니까 그냥 가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막 모심 얘기도 하고 주심이 권위도 좀 이상하게 차리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모든 리그에 그게 다 있다는 그래, 거예요. 다 있긴 있는 것 같아. 다 있어요. 다만 그거를 용납할 수 있는 분위기냐 아니냐. 그 결국은 그리스는 더비 같은 중요한 경기에서는 자국 주심은 용납할 수 없다. 그게 팬들도 용납할 수 없는 건데? 과거에 엄청 많이 당해왔으니까. 그런 게 쌓이고 쌓여서 외국인 주심을 계속 데리고 오는 분위기예요. 내가 봐서 거기는 사례 협박할 수도 그럴 수 있어요. 있죠. 근데 형님 말씀은 바꿔 얘기하면 잉글랜드는 팬들도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한다. 우리나라도 그런 분위기에서 처음 독일 주심 왔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사실 키슬링 유령골 주신 그 사람이었어. 하여튼 우리가 얘기를 이렇게 조합해 봤을 때 심판이 분명 옹호하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인 건 맞는 것 같아. 진짜 고려해야 될 변수가 너무 많고.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의 해야 되는 롤이 그거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욕을 먹는 상황들이 계속 생기고. 야, 근데 그러면 잉글랜드 주심들 막 이렇게 욕 먹으면 네. 그럴 때 있나요? 아씨 나였어도 저거 힘들 것 같은데 욕 존나 하네. 그런 경우는 없나요? 있죠. 무조건 있죠. 있다. 없을 수가 없죠. 이게 난 이해가 가는데 저런 저는 판정은. 잉글랜드 그 판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감도 하고 이건 좀 아닌데 하고 모든 감정을 전 다 느껴요. 그렇구나. 아마 다른 심판들도 다 똑같을 거예요. 근데 이제 종사자들은 그냥 당연하지. 어쩔 수 쉽지 없는 않아. 사실은 좀 안 좋았던 사례만 얘기를 했지만 심판들은 난 기본적으로 상당히 고생하는 직업이고 진짜 고생하죠. 진짜 고생. 그리고 좋은 판정을 내리는 상황도 되게 많아. 근데 그 판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 안 하잖아요. 운전이야. 야, 이거 정확하게. 봤네? 저걸 봤네? 이런 것도 네. 되게 많아 사실은. 맞아. 막 멱살 잡히는 경우도 있고요. 막 때로는 이제 보통 이제 초등, 중등 이제 초급 심판들은 다 나이대가 어리니까 이제 학부모들이 입구에서 막 대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심을 한 것도 아닌데 자기 팀이 이제 불합리한 판정을 받았다고 입구에서 막 그런 대기하고 경우가 못 많지. 나가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만큼 되게 고생을 많이 그렇겠지. 거기 해서 학부모 그 엄마가 그런 적은 없어요? 아니 무슨 판정을 당신 연락처 좀 줘봐. 그런 적 없어? 있죠. 있어? 비슷한 경우 있죠. 잘생긴 거 그래. 뭐든 다 있어요. 어떤 연락 좀 줘봐. 차나 한잔하게. 우리 동네 차를 한잔해요. 한 장이 되세요.
얘기해봐요. 아 이런 건 아니었는데. 여자친구 있나요? 아 없습니다. 왜 없대? 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 대회를 자꾸 나가는 거예요? 끝판왕으로? 왜냐면 그 정도가 나이가 맞거든, 학부 형이랑. 그럼 막장 하시죠, 1부는. 네. 베이컨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제 죽일 놈이라고 비행기에 그래. 베이버하우스라고 뛰고 그랬던 사람들이 나 그럼 이제 나갈게 했더니만 막 박수를 치면서 고생했습니다 이러면 나 같아도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시메온에 대한 좀 아쉬움은 뭐냐면 예전에는 플레이나 이랬을 때 첫 번째는 사이즈가 유럽 대항전 나가도 되겠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 근데 지금은 그런 느낌이 잘 안 들어.